네, 이번 시간에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캔들 패턴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일단 캔들 패턴은 왜 배우냐면 캔들이 이제 차트에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죠. 우리가 항상 주가가 기업의 가치대로 그대로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심리를 잘 알고 어떠한 자리에서 매수세가 증가하고 매도세는 감소하고 매수세, 매도세에 대한 심리를 잘 알고 우리가 참 매매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캔들의 형성 원리인데요. 캔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캔들이고 흰마 무네하시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쌀을 거래하셨던 분인데 쌀을 거래하면서 일별로 이제 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차트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게 캔들의 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뭐 유가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환율 같은 가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을 캔들이고 이것을 엮어놓은 게 금융 차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동 차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캔들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를 하고 싶고 어떨 때 이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 같은 경우 엄청 올랐죠. 뭐 10만 원대 하던 것들이 이제 100만 원 주고도 못 사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 하던 게 어떻게 뭐 단숨에 며칠 만에 100만 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과열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기 전에 쫓아갈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추세가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금의 흐름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봉 캔들이 있고 음봉 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이제 종가인데 또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공 캔들이 나왔던 거고 캔들이 양봉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초록색 캔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가격이 상승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심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한다면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캔들의 형성 원리입니다.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파란색의 경우가 음봉이 있었고 오히려 양봉은 빨간색이 있지만 양봉이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음봉이 오히려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트에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이 라인에서 설정이 됐어요. 양봉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가 종가보다 낮아야겠죠. 그래서 종가는 위에서 형성이 되고 고가는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이제 저가라고 하죠. 반대의 경우로 음봉이 나왔으면은 시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가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주 나오는 캔들은 도지 캔들이 있어요. 도지 같은 경우는 시가랑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무엇이냐?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등비등하게 이제 견주다가 갈피를 못 잡고 끝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변 팬들의 영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더 빠질 수 있다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난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캔들의 신뢰도를 본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분봉 캔들도 보고 시간봉 캔들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에 대한 신뢰도는 긴 시간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봉 60개가 모여야지 시간봉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간봉 24개가 모여야지 1봉 캔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봉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짜리 캔들이 모여야지 주봉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고 월봉 같은 경우는 주봉이 4개 모여야지 월봉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긴 시간 동안은 그 자금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은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시간이 높은 시간대일수록 큰 시간대일수록 좀 더 여러분들이 신뢰를 부여해서 캔들을 보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 캔들 모양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만 하시고 복습하면서 찾아보실 때 이제 패턴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더 중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치형 캔들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망치형인데 보통 이 캔들은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다면은 꼬리가 몸통이 한 1.5배 정도 되는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양봉으로 끝났죠. 양봉으로 끝났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원래는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이것을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종가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캔들이 만약에 저가권에서 나왔다. 저가권에서 망치형 캔들로 말아 올렸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것은 상승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망치형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캔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여기서 했다가 종가를 여기서 마감했죠. 근데 장중에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이 만약에 고가권에서 나왔다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캔들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 다음 캔들까지 이제 음봉이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망치형이 이렇게 처음에 한번 나왔죠. 이게 또 저가권에서 충분히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망치형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치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금이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영망치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영망치형이 상승을 충분히 한 다음 이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리가 많이 빠진 자리인지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망치형이 저가권에서 나오면 상승 흐름이다. 그 다음에 영망치형이 고가권에서 나오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형과 유성형 이 이름을 원래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서부터 보자면 교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상태인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가를 찍었습니다. 우선 캔들을 해석을 해보자면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시작하고 쭉 빠지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종가가 그래도 저가 위에서 마감하는 양상이고 시가랑 종가의 차이를 몸통이라고 하는데 몸통 캔들이 이 꼬리보다 훨씬 더 작아요. 꼬리가 한 몸통에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배가 한 2배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말아 올리는 힘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캔들이 만약에 저가권에서 발생을 한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말아 올리는 힘이 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것으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라는 거죠. 교수형 캔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성형 캔들이 나옵니다. 유성형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고가를 여기서 찍어줍니다. 고가를 이렇게 말아 올렸다가 다시 이만큼이 빠지는 것 같을 때 결국에 매도세가 매수세를 누르고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고가권에서 이러한 유성형 캔들이 나왔으면 다시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형에 대한 이제 같이 예시를 가져왔는데 유성형은 이제 충분히 오르다가 이런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달린 빨간색 캔들이 나왔습니다. 유성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자금 흐름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볼 수 있죠. 쭉 빠지고 여기서도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 캔들만 보는 건 아니고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추세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캔들의 이제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차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같이 보셔야지 확실하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 거는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트레이딩뷰라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이게 어플로도 있어요. 어플로도 있고 여러분들이 삼성을 쓰시던 아니면 뭐 애플을 쓰시던 전부 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공짜여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따로 뭐 결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망치형, 영망치형에 대한 캔들 패턴이 나오면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뷰 보는 법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게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표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든 건데 또 어떻게 하면 그냥 써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에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큰 자금의 흐름이죠. 그래서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이 캔들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과 주변 캔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캔들이 장대 양봉에 비해서 전에는 되게 작았는데 갑자기 커다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하락을 하는 작은 음봉들이 여러 개 나오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커다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주변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이나 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 캔들입니다. 노치형 캔들은 이제 매수세랑 매도세가 비등비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신호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추세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이제 주변 캔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도지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승하는 캔들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승하던 게 하락으로 반전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상승을 하던 게 도치형 캔들이 나오더니 더 상승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랑 매도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다투다가 다음 캔들이 여기서 매수세가 오히려 이기면서 그 다음으로 더 오르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알 수 있는 캔들이 도지형 캔들이고, 이 몸통이 굉장히 꼬리에 비해 짧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고 이 꼬리도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의 그 비율에 따라서 꼬리가 아랫꼬리보다 길면은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 반대로 아랫꼬리가 윗꼬리보다 길다면 이거는 매수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이제 흐름은 주변 캔들과의 관계에서 잘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 도치형 캔들은 그렇게 이 자체로만 가지고 많은 걸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에서 장이 열리고 나서 갭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3%갭 상승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갭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갭이 왜 생기냐? 결과적으로 공간을 띄우고 더 올라갈 만큼 그만큼 이제 매수세나 매도세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할 경우에 원래 여기가 종가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전 캔들의 종가가 다음 캔들의 시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위에서 다음 캔들의 시가가 시작된다면 이렇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뜨는 상황에서 플러스 3%로 갭 상승을 한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세가 가격을 올리고 하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온다.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를 가질 확률이 있다. 예외적으로 갭 상승이 나오고 개미들을 이제 매수 심리로 꼬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기용에서 차트가 쭉 빠지는 방향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다른 지표들까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갭하락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갭 상승한 경우를 제가 가져와봤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 슬라이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양봉이었다가 빈봉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공간을 띄우죠.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것들은 여기서 들어가시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기 여기서 살짝 갭을 띄워준 이 자리나 아니면 뭐 여기서 갭을 띄워준 이 자리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 보시면은 도치형 캔들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으로 시작해서 도치형 캔들이 나오더니 또 오르죠. 그래서 주변 캔들 간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